시니어 복지정책 이모저모 합산소득 32,000달러 초과의 세금 유족연금. 배우자 및 어린 자녀들에게 저소득 시니어들을 위한 SSI 지원 정책. 소셜 시큐리티 연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합산소득에 따라 계산되도록 되어 있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의 50%의 추가 소득을 더한 액수가 합산소득이다. 예를 들어 연 2만 달러의 소셜 연금을 수령하고 추가 소득이 2만 달러 발생했다면 합산소득은 3만 달러가 된다. 이 합산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이 과세된다. 만일 합산소득이 2만 5천 달러 미만이면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전액 비과세 대상이 된다. 하지만 합산소득이 2만 5천에서 3만 4천 달러 사이라면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최대 50%까지 과세 대상이 되고 3만 4천 달러를 넘게 되면 연금의 85%까지 세금이 부과된다. 부부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한다면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합산소득 3만 2천 달러까지는 소득세가 면제되지만 3만 2천에서 4만 4천 달러이면 역시 50%까지, 또 4만 4천 달러 이상이면 연금의 85%까지 과세 대상이 된다. 반면 다른 소득 없이 소셜 시큐리티 연금만으로 생활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세금이 붙지 않는다. 따라서 국세청 IRS에 세금 보고할 필요도 의무도 없다. 사망하면 유가족에게도 연금 지원이 되고 만일 배우자가 사망하면 즉각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보고해야 한다. 장의사가 사망 신고를 대신 해주는 경우도 있다. 그래야 소셜 시큐리티 연금 지급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신고하지 않아 사망 이후에도 연금을 받았다면 빨리 반환해야 한다. 사망 신고를 하면 소셜 시큐리티 측에서 1회에 한해 255달러를 장례비 지원금으로 보내준다.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생존한 부인 또는 남편은 60세부터 유족연금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과 마찬가지로 완전 은퇴 연령이 되면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 100%를 매달 수령할 수 있다. 장애가 있는 경우는 50세부터 가능하다. 생존 배우자가 60세 이후 재혼하는 경우는 연금 수령이 가능하지만 60세 이전이면 혜택이 없어진다. 이외에도 고인의 18세 미만, 친자녀, 의붓자녀, 입양자녀, 손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유족연금은 반드시 시니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사망자가 생전 최소 6크레딧 소득을 신고했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배우자는 물론 자녀에게까지 연금이 지급된다. 유족연금은 상황에 따라 베니핏이 달라지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다. 소셜 시큐리티에 직접 전화를 걸어 면담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유가족이 받는 돈의 액수는 한도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망한 배우자, 연금의 150에서 180% 정도가 지급된다. 연방정부가 주는 푸드스탬프 소셜 시큐리티 연금 이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표적인 복지정책 중 하나가 식료품을 지원하는 캘프렛이다. 연방농무부가 시행하는 것으로 곧 보충영양지원 프로그램이다. 한인들 사이에선 예전 이름대로 푸드스탬프로 통한다. 캘리포니아에선 캘프렛이가 공식용어다. 보통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월페어. 수혜 자격이 있으면 캘프렛이도 함께 주어진다. 빈곤층 가정의 식료품 구입비 명목으로 지원된다. 수혜 자격은 가구 소득이 연방정부 빈곤 선의 130% 미만이어야 한다. 수령액은 1인당 평균 월 234달러다. 캘프렛이 수급자로 결정되면 EBT 카드가 발급된다. 이 카드를 이용해 슈퍼마켓과 파머스 마켓 등에서 식품을 구입할 수 있다. 주의할 것은 술이나 담배 등 기호식품은 구입할 수 없다. 캘프렛이는 주정부가 신청 자격을 확대해 5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고 있다. LA 카운티 사회복지국에 따르면 한인들도 신청자가 폭증해 거의 7천 가구가 캘프렛이를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캘프렛이와 관련된 문의 및 신청은 캘프렛이 정보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가족 중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한 명만 있어도 캘프렛이를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싱글인 경우 월소득 2,125달러, 4인 가족 기준은 4,368달러 미만이다. 이 밖에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연방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저소득 시니어를 위한 월페어 한인들에게 월페어로 알려져 있는 정책의 원래 명칭은 SSI로 저소득층 시니어들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생계지원 프로그램이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과는 달리 일반 정부 예산으로 충당된다. 신청 자격은 65세 이상 저소득층 시니어들과 시각 및 신체에 장애를 지닌 장애자들이다. 주로 시민권 소유자들에게 제공되지만 일부 자격을 갖춘 영주권자들에게도 주어진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다. 직접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월페어를 받는 시니어들 중 만일 30일 이상 해외에 거주해야 할 경우가 생기면 이 사실을 당국에 알려야 한다. 해외 체류 기간에는 SSI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에 귀국해서도 30일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기준은 무엇일까? 일단 재산을 보면 개인은 2,000달러, 부부는 3,000달러 이하다.
재산 소유 기준이 비현실적으로 보이지만 현재 살고 있는 집과 자동차 등은 생활에 필요한 것이어서 재산 목록에서 제외된다. 여기서 재산으로 계산되는 것은 은행계좌 잔고, 주식, 채권 등이다. 이외에도 구입해둔 묘지나 장례를 위해 준비해둔 장례비 1,500달러까지 생명보험 등도 재산으로 산정되지 않는다. SSI는 연방정부 복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연방정부 기금에서 지급된다. 정부 규정은 개인의 경우 794달러, 부부는 1,191달러다. 그러나 일부 주는 연방정부 지원금에 주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주기도 한다. 최근엔 과거에 살았던 집에서 노후를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에이징 인플레이스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